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월드입니다.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이 평소처럼 주무시다가 조용히 숨을 거두신다면 나는 과연 무엇부터 해야 할까? 그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소파에 앉아 계신 어머니,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신 모습. 처음엔 아직 주무시나 보다 하고 지나쳤는데 이상한 기분에 다가가 손을 잡았을 때 그 차가운 온기 없는 손끝? 그때부터 모든 생각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이럴 땐 누구한테 전화해야 하지? 장례식장? 경찰? 구급차? 혹시 큰일 나는 거 아냐?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하얘지고 눈앞의 현실은 꿈속처럼 믿기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60세 이후 우리 부모님 혹은 주변 가까운 분들과 언제든 마주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때를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과 아무것도 모른 채 맞이하는 사람 사이의 마지막 이별은 너무도 다르게 흘러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진짜 필요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사망진단서 발급은 왜 지연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장례식장과 화장장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며.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남기신 빚이나 재산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까지.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죽음을 대화로 준비하는 방법까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이건 언젠가 분명히 나에게 일어날 일이니까요. 먼저 무조건 확인입니다. 호흡이 있는지, 맥박이 뛰는지, 몸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혹시라도 미세한 움직임이 있는지. 직접 판단이 어려우면 망설이지 말고 119에 즉시 전화하세요. 어머니가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습니다. 집은 무슨 동 몇 번지입니다. 이 문장을 외우세요. 혼란한 상황에서 할 말을 미리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119는 도착 즉시 응급 상황 여부 확인 후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사망 상태일 경우 병원 이송을 안내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집에서 돌아가셨다고 바로 장례식장에 연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공식적으로 사망 진단서가 없으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망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경찰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의료기관의 확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락을 해야 할 대상들을 정리해 볼게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19에 연락할 수 있는 경우. 만약 최근까지 건강에 문제가 없었고 자연사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119를 부르세요. 응급구조사가 와서 상황을 확인한 뒤 병원 이송 또는 사망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이미 지병이 있었고 요양 중이던 경우. 이럴 경우엔 주치의가 있거나 진료받던 병원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병원의 응급실에 연락해 사망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 직접 이송하거나 이송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이건 중요한데요. 이럴 땐 무조건 경찰이 개입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돌아가셨다면 법적으로 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 경우 장례 절차가 바로 진행되지 않고 부검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미리 부모님의 건강 상태, 지병 여부, 투약 기록 등을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정보가 있어야 의심 없이 자연사로 분류되고 절차도 훨씬 빨라지거든요. 정리하자면 당황하지 말고 119에 연락, 의료진 판단, 그리고 병원 이송 및 사망 진단서 발급. 이 순서가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만 장례식장 예약, 화장장 신청, 사망 신고 등 모든 후속 절차가 시작됩니다. 즉, 진단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사망 진단서 발급이 왜 지연되는지, 그걸 빨리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듣고 나면 아, 진짜 이거 미리 안 알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119에 연락해서 구조대원이 확인해주고 병원으로 이송까지 했습니다. 이제 슬슬 장례식장을 예약해야 할 것 같은데 병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 진단서 발급은 오늘 바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왜 진단서 하나를 못 주는 거야? 장례식장도 예약해야 하고 장례 일정도 잡아야 하는데
이러다 화장장 자리도 다 찬다는 거 아니야?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습니다. 우선 사망 진단서란 의사가 사망 사실과 원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문서입니다. 문제는 이걸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이 담당 의사 또는 병원의 당직 전문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만약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심야거나 의사가 부재 중인 소규모 병원 혹은 응급실이 아닌 일반 병실이나 요양병원이라면 즉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인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병원에 따라선 사망 원인을 분명히 확인하기 전에는 발급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후 문제 발생 시 의사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이런 이유로 인해 사망 진단서 발급이 하루, 길게는 이틀까지도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준비된 가족은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부모님의 건강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최근까지 진료받은 병원, 복용 중인 약, 과거 병력, 수술 이력. 이런 정보가 사망 원인을 명확히 설명해주는 자료가 됩니다. 의사 입장에서도 진단서를 쓰는데 명분과 근거가 생기니까요. 둘째, 평소에 진료받던 병원과 연락망을 확보하세요. 만약 돌아가신 분이 주기적으로 진료받던 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의 담당의가 사망 진단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고 계셨던 분이라면 해당 기관에서 직접 진단서를 써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119 이송 전 병원 선택도 중요합니다. 119 구조대가 병원으로 이송할 때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는 것보다 기록이 있는 병원 또는 사망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병원으로 가족이 선택 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응급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지만 요청해 볼 가치는 분명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 하나. 사망 진단서 원본은 10통 이상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후에 하게 될 사망신고, 금융해지, 연금 정리, 보험금 청구, 부채 처리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는 원본 사망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단서 한 통당 비용이 1에서 2만 원이지만 추후 재발급은 까다로울 수 있으니 처음부터 넉넉히 받아두는 게 정말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망 진단서가 왜 바로 안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빠르게 받을 수 있는지 아셨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 진단서를 들고 장례식장과 화장장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 후회와 실수는 무엇인지 현실적인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는 돈과 시간이 직접적으로 엮인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 바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진단서를 받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장례식장을 어떻게 정하지? 화장장은 언제 예약해야 하지? 그냥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 쓰면 되는 거 아냐? 하지만요, 이 선택 하나가 수백만 원의 비용 차이로 이어지기도 하고 가족 간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병원 안에 있는 장례식장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편리하지만 무조건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병원 장례식장의 장점. 시신 이송이 필요 없기 때문에 편리함. 진단서, 입관, 안치 등의 절차가 빠르게 이어짐. 갑작스러운 상황의 대처가 빠름.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비용이 비쌉니다. 시설 사용료, 접객비, 식사비, 장례용품 비용 등 대부분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공간이 협소하거나 낡은 곳도 많습니다. 원하는 날짜나 시간대 예약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패키지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가 별도 비용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세 견적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 요즘은 지역 장례식장, 종교단체 장례회관, 협동조합 장례 서비스 등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직접 비교하면 200에서 400만 원까지 차이 나기도 합니다. 서비스가 투명하고 비교 견적이 가능합니다. 종교식, 전통식, 가족장 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시신을 병원에서 외부 장례식장으로 이송해야 하며 직접 예약과 절차를 가족이 챙겨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장례, 대행업체 또는 공공장례지원센터를 활용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장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화장장 예약이 장례식 날짜와 직결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팁들입니다. 화장장, 사망 당일에 예약하면 늦습니다. 특히 대도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은 예약이 밀려 있어 2에서 3일 후, 심지어 일주일 후까지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장례 기간이 늘어나고 장례식장 추가 비용이 발생하죠. 그렇다면 가장 좋은 타이밍은 사망 진단서가 발급된 직후 즉시 예약하는 것. 일반적으로 화장장 예약은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이 경우 비용이 더 저렴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꼭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장례식장과 화장장 선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후회가 없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사망신고와 부채, 정리 등 현실적인 행정 절차, 그리고 가족 간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대화법까지 실전 팁을 드릴게요. 장례를 잘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진짜 일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서류와 돈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국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신고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의가 아니면 면제되기도 하지만 번거롭고 좋을 건 없습니다. 사망신고 장소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사망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이 중 어느 곳이든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신고서 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필요한 서류로는 사망진단서 원본 한 통, 사망신고서, 신고인의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신고가 완료되면 연계된 공공정보 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주민등록 말소, 건강보험 탈퇴, 기초연금, 노령연금 등 중지, 자동차 소유권 말소 가능, 장기요양보험도 자동 종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민간 서비스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즉 은행 계좌, 신용카드, 휴대폰, 각종 보험, 온라인 계정 등은 가족이 직접 연락해서 해지하거나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님 통장이 몇 개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숨겨진 빚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걱정 많으시죠? 다행히 요즘은 정부에서 내 부모의 금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전국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의 사망자의 계좌 존재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정보원 채무정보 통합조회, 사망자가 남긴 미납대출, 연체 내역, 보증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가족일 수도 있고 연대 보증 문제로 법적 책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선택이 나옵니다. 사망자의 재산이 빚이 많거나 알 수 없을 때 그 빚까지 상속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단순 승인,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방식, 아무 조치도 안 하면 이 방식으로 자동 처리됨. 2. 한정 승인,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선언하는 방식. 3. 상속 포기, 아예 상속을 포기함.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에 신청. 단, 다른 가족에게 상속 책임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순서와 구조를 꼭 확인해야 함.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은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 승인이 되므로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그 외에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통신비, IPTV, 휴대폰 해지, 자동차 명의 이전 또는 말소, SNS, 이메일, 온라인 구독 서비스 정리, 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명의 변경, 보험금 청구에서 사망보험, 생명보험 등은 3년 이내 청구. 특히 보험은 진단서와 사망신고서 외에 치료 기록이나 입원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서류는 장례 전후로 잘 보관해 두세요. 이제 여러분은 사망 후 어떤 행정 절차가 필요한지 그 안에서 어떤 함정과 기회를 피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지 아시게 됐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가족과 미리 대화하고 준비해두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즉 가족 간의 준비된 대화가 가져오는 감정적 안정과 경제적 이득까지 가장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말하면 안 돼. 돌아가실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해? 라는 말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죠. 하지만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대화는 죽음을 앞당기는 게 아니라 삶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오히려 준비된 대화는 이런 효과를 줍니다. 남은 가족들의 갈등을 줄이고 고인의 의사를 반영한 존엄한 장례를 치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수백만 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기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5가지 대화 주제를 알려드립니다. 원하는 장례 방식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매장, 화장, 종교식, 가족장. 고인의 의사만큼 존중받아야 할 건 없습니다. 사망 후 연락할 사람 목록을 정리해보세요. 친구, 친척, 직장, 교회. 이 목록 하나만으로도 연락의 혼란이 크게 줄어듭니다. 통장, 보험, 대출, 연금 등의 정보를 공유해두세요. 직접 공유가 어려우면 금융노트 같은 가계부 형식으로 정리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상속에 대한 기본 입장이나 유언의 의사를 들어보세요. 큰 건 네가 가져라는 말 한마디보다 공증된 유언 한 장이 훨씬 중요합니다. 가족 간 역할 분담도 정리해두세요. 장남이 장례를 맡을 건지 막내가 금융 정리를 할 건지 미리 정해두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 어머니와 아래의 주제들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혹시 나중에 화장하고 싶으세요? 매장하고 싶으세요? 장례식은 작게 하고 싶으세요? 크게 하고 싶으세요? 혹시 통장이나 보험 정보 어디에 정리해 두셨어요? 혹시 유언장이나 정리해 두신 게 있으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엔딩 노트 또는 삶의 마지막 준비 노트에 기록해 두면 그게 바로 가족 모두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 두렵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를 통해 우리는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고 남겨질 사람들에게 가장 큰 배려와 사랑을 남길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정보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지식이지만 누군가에겐 삶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배려가 됩니다. 시니어 월드는 앞으로도 노년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실질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정보가 더 많은 분께 전해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